한덕수 발표하는 거 보면서 제가 팍 꼭지가 돌았다 그래야 되나요? 제일 열받았던 게 우리 국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인내와 저력을 믿는다고. 인내와 저력을? 아니 지가 그러면은 그 총리로서 역할할 때 국민 여론 제대로 반영했습니까? 이태원 참사할 때 그자가 외신 기자들 앞에서 영어로 맞아, 보스턴 맞아. 레드삭스와 뉴욕 양키즈 정도의 경기가 돼야 경찰력이 대거 출동하지 그럴 일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영어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뻔뻔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지금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 자가 그자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와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은 자가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의 인내와 저력을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막 토 나올 것 같더라고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동훈이가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논리가 이거예요. 총리가 권한을 일정하게 대행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로 만들어낸 게 민주당의 박근혜 탄핵 때 그때 총리가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또. 그러니까 진짜 이 말장난에 거의 천재야 내가 볼 땐.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그건데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은 최순실이라고 하는 박근혜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인간에 의해서 생겨난 일종의 사적인 국정농단에 가깝단 말이에요. 국제 공적 시스템을 흔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의 사태는 총리가 공범이고 지금 이 국정을 이렇게 만들어 온 당사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란 음모에 지금 내란 음모를 같이 했다고 하는 의심까지 받는 인간이고 한동훈은 국정 2인자 소리를 들었던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 둘이서 윤석열을 빼고 우리가 국정 운영할게요. 이 소리를 하는 건데 어떻게 박근혜 때 거를 갖고 와가지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민주당의 해법이라는 거는 첫째로 그 당시에 국정농단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사인에게 권력을 사적으로 위임해서 위헌적 상황을 만든 게 문제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인에게 위임하지 말고 이것을 어쨌든지 간에 공적인 영역으로 갖고 오자라고 하는 해법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해법도 얘기했던 것인데 결국 그래서 이제 그런 해법이 나왔던 것이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자가 권한을 갖고 있으면 비상계엄을 선포해버린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서 이 공적 권한을 다 뺏어버리는 게 중요하다. 직무정지를 시켜버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탄핵시켜버리는 게 중요하다.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황 자체가 다르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민주당과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이런 해결 방법도 모색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들이 뭘 원했습니까? 국민들이 탄핵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탄핵을 해본 일이 없었기에 그런 여러 가지를 모색하다가 결국은 탄핵했지 않습니까? 탄핵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핵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그때는 작동 안 했던 해법을 지금 또 합니까? 그러면 지금은 아까 우리 한덕수 내란 공범인 한덕수라는 사람이 국민의 저력과 인내와 저력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국민의 이 저력과 그 인내심을 제가 보니까는 집회 현장에 있습니다. 그게. 예? 그럼요. 인내와 저력이 추운데 그것도 20대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제가 네. 사실은 요 표결할 때 다른 데 가서 떠들고 있었는데 떠들고 이제 그 표결 안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떠들고 이러다 이제 실망한 채로 집에 갔을 거 아닙니까? 가다가 일부러 여의도 근처에 가가지고 저도 한번 가봤어요. 밤에? 어떤 상황인가. 끝나고 다 이제 파장 분위기일 것이다. 슬프게 집에 돌아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아직도 앉아 있었어.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노래 부르고 난립니다, 다들. 예. 그게 인내와 저력이에요. 근데 뭘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면서 그 인내심과 저력을 발휘하고 있었겠습니까?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그것을 바로잡는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인내와 저력을 기대하는 것이지 엄한 데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윤석열을 믿어요? 한동훈한테 물어보고 싶어. 난 윤석열을 믿어요? 예? 그동안 그렇게 속았는데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 또 때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자기가 대통령 되거나 대권 가지고 하거나 한동훈은 권한 행사하고 자기-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본인이 관련돼 있는 어떤 범죄 혐의들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조국혁신당에서 특검을 요구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아니, 그런 그동안에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 그동안에 그렇게 국민들 속이고 예. 그리고 하다못해 대국민 담화 때 계엄하고 난 다음에 담화 한마디로 요약하면 놀라셨죠? 놀라셨으면 미안해요. 이거 아니에요? 나는 절박하면서 했는데 좀 놀라셨으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한 담화인데 그걸 어떻게 믿으며 지금 대통령 직무 내려놓겠다고 얘기하는 거 박근혜 때도 안 지켰거든요. 이걸 윤석열이 지킬 거라고 누가 믿어? 그리고 검찰 경찰 수사한다 그러는데 뭐 특검으로 가든 어쨌든 간에 수사 제대로 협조하라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협조할까요? 윤석열이 협조할까? 저는 그 정도의 인간이 아니라고 봐. 이건 거의 남봉꾼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 그냥 무시할. 앞으로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오라고 하면 일단 순순히 따라가나. 일단 한한 체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독수는 내란범일 수밖에 없어요. 계엄을 선포할 때 총리를 경유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사람 내란범이에요. 그러니까 예. 한쪽에 내란범이 있고 그렇죠. 또 내란 방조라고 얘기하는 건 한동훈은 제가 볼 때 당을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지금 방법을 갖다 술책을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해야 되는 가장 이유는 한독수는 생존을 위해서, 한동훈은 권력을 위해서 둘이 뭉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 그렇다면 이 체제를 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적인 문제인 것이고 아마 이 둘은 계속 논리를 만들어낼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했더니 그럼 매우 소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했다. 아니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소극적이고 적극적인지 지가 어떻게 알아? 아니요. 지가 어떻게 규정을 해 그거를? 직무를 정지당한 자가 권한을 행사하면 직무를 갖다 행사한 거예요. 이건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아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측면이고 계속 그 박근혜 때를 얘기하는데 이때는 박근혜가 통치 불능 상황이었어요. 직무대행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도 직무대행 체제를 만들 만한 권한의 원천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국회에서 했죠. 그래서 국회에다가 했잖아. 국회에다 합의를 해서 왜냐하면 대통령을 제외하고 국민의 위임을 받은 데는 국회니까 여기서 국회 협의를 통해서 대행할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건 손줄직들이 여기서 했잖아 헌법기관이. 근데 한동훈이 헌법기관이야, 한덕수가 헌법기관이야. 다 한 사람은 임명직이고 한 사람은 국회의원도 아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네. 3차 담화를 11월 말에 발표하거든요. 예. 그 발표할 때 국회에 위임하겠다. 내 수사 다 받겠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12월 9일 날 그때 새누리당 의원이 같이 동참해서 탄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한테 권한이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거하고 어떻게 지금하고 똑같이 비교를 할까 모르겠는데요. 전 한독수 얘기 나오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나 아렌트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악의 평범성. 그렇죠. 굉장히 위대한 사회학자라고 보통 많이 불리는 분인데요. 아이만 잡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런 악의 평범성이라는 걸 떠올렸다는 거잖아요. 너무나 순진무구한 공무원 얼굴을 하고 있더라. 어떻게 저런 인간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아렌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히틀러가 최종적인 그 해결책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 다 학살하라고 지시를 내렸을 때 그 중간 단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판사까지 들어가가지고 다 있었는데 단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그걸 지시를 거부했더라면 그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거거든요. 한독수가 만약에 뭐 2시쯤에 가가지고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갔니 왔더니 이런 소리 하는데 예. 10시쯤에 국무회의, 9시쯤에 국무회의 할 때, 비상계엄령 할 때, 자기가 죽어도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끝까지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면 계엄령 발동할 수 있었을까요?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데 사실은 언제부터 이 사람이 성정이 이렇게 포악하고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하는지를 옆에 강요들이랄지 대통령실 사실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도 상당 부분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인간들이 일종의 부역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랫동안 많이 알고 있었던 인간들이에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으로서의 자격도 없고 그 다음에 아니 이게 우리가 팩트가 더 나와야 되는데 팩트가 더 나오면 국민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윤석열이나 김건희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그러니까 지금 바꿨다는 휴대폰 말고 그 전에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그들이 국민의힘 의원들 또는 관료들, 보도국장 이상의 기자들 등과 나눴던 카톡 내용들을 2년 반 동안 한번 다 모아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불법적인 일을 해왔을 게 굉장히 자명해집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